음,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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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업 시작할게요. 예, 오늘 그 9번째 강의 시작할 거고요. 녹화해서 올려드리기 이전에 그 저희 이번에 중간고사 봤던 거 간단하게 한번 다 같이 고오버를 하고, 왜냐면 이게 또 기말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동일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짚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소재의 목적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부분 거의 99% 학생분들이 답을 이제 고갈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맞긴 한데 이건 어차피 제가 강조했던 거니까 뭐 제가 이제 점수를 깎거나 뭐 그럴 수가 없지만 그거 이외에도 탄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좀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볍다. 또 이제 금속에 비해서 가볍다. 제 말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리고 이제 디펙티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전도성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연구하는 거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아마 금속이 고갈될 가능성은 없겠죠. 뭐 비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조금씩 그 매장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카본을 계속 하려는 이유가 경량성, 초경량성, 가볍고 이론적으로 높은 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금속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유연 특성도 있겠죠. 금속은 유연 특성이 없지만 유연 특성들이 있겠죠.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점수는 다 드렸지만 고갈 자원에 의해서 다 드렸지만 좀 더 수준 높은 낼 수 있는 학생들 분들 중에서 분명 이런 대답을 한 학생들이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좀 더 네, 높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시험 떠나서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다양한 브로드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B는 이제 뭐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뭐 디로컬라이제이션, 뭐 뭐 일렉트론 뭐 아로마틱, 허니, 컴 그죠. 이런 것들 쓰면은 만점 드렸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전자가 어떻게 일어나냐, 결합이 어떻게 있냐. 얘들이 파이파이 본딩을 가지고 근데 파이파이 본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일렉트론이 비편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본드라고 하면은 파이 본드라고 하면 더블 본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일렉트론을 모두 다 쉐어하면서 구조 내 그 본드 사이사이에 다 쉐어하게 되면서 1.5 본딩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이게 단순히 코밸런트 번딩을 물론 모든 카본 소재가 코밸런트 본딩을 하고 있지만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코밸런트 번딩 플러스 얘네들이 이제 디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비편제화된 전자를 갖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화학적인 언급이 있으면은 만점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그렇게 적었는데 왜 점수를 안 나왔냐 하면은 말씀 주시고요. 이 B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화학적으로 서술을 하는데 어떤 학생분들은 그냥 뭐, 어, 오히려 탄소는 가볍다라는 거를 B 쪽에 썼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바랬던 건 이제 화학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탄소는 맛있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왜 맛있는지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최대한 적어야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뭐 B에 A에다 그걸 안 적고 B에다가 뭐 탄소는 가볍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점수는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화학적이라는 거는 그런 전자와 결합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좀 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E는 이제 그래파이트 X랑 Y축으로는
이제 코밸런트 반딩 그리고 디로컬라이즈드 일렉 스트럭처, 허니컴 스트럭처죠. 뭐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거랑. 근데 Z축으로는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전도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가공 공정에서 바텀업 그리고 탑다운. 탑다운은 이제 천연 자연에서 생성되는 그래파이트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쪼개갖고 얘네들을 이제 뭐 탄화시키던 해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고, 바텀업은 이제 폴리머나 소프트 카본들, 이제 조금 부드러운 카본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만든 거를 어 이제 바텀업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점수를 잃을 만한 건 없었는데, 특히 A 부분에 조금 대충 적으신 분들, 그냥 저는 분명 그래핀이라고 안 하고 그래파이트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파이파이 번딩을 하고 있고 파이파이 번딩을 하고 있고 뭐 디로컬라이제이션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래파이트에서 가장 물론 다 중요하지만 카본 재료에서는 보편적인 카본 재료에서는 그런 파이파이 본딩이랑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하지만, 그래파이트가 갖고 있는 특징은 대표적으로 얘들이 스태킹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뭐 ABA 스태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스태킹 사이사이에 그 약한 결합에 의해서 얘들이 쉽게 박리되고 쉽게 뭐 물질이 분해된다라기보단 얘들이 쪼개지는, 벗겨지는, 익스폴레이트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진 애들이 그래파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좀 이 문제를 보셨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평균이 높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핀, 그래파이트, 다이아몬드에 대한 전기 전도도를 비교하고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그래핀이 제일 높죠. 그래핀 자체는 왜냐면 Z축에 대한 전도성은 고려를 안 해요. 왜냐면 얘들은 그냥 원자 하나기 때문에 XY축으로 우수하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XY축으로는 작지만 얘들이 Z축으로 형성돼 있어서 이제 Z축으로 생성되는 그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그 손실되는 그 효율 로스가 있고요. 그 전도성 로스가 있고, 그 다이아몬드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아로마티시티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밀도 있는 물질은 되긴 되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결합이 저희가 말하는 소위 디로컬라이제이션 그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어 복잡한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강도는 되게 좋은데 전도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펑셔널라이제이션, 표면의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진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면 어찌됐건 디펙트 사이트 기준으로 엣지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이너페이스는 이제 안쪽에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금속이나 아니면은 좀 어 금속 같은 걸 박으면 이제 그 손실되는 전도성을 보완시킬 수 있고, 저희들이 하이드록실기 같은 걸 붙이게 되면은 얘들이 원래 소수성인데 카본은 다 소수성 물질이에요. 소수성 물질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할 경우에 얘들이 친수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이드록실기가 붙으면은 OH기가 붙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물에 잘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들을 이제 물에 분산시켜서 쓰고 싶으면은 이런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하고 기능화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붙일 경우에 하이드록실기 같은 걸 붙여서 친수화를 시켰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전도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어쨌든 그 디펙트 사이트에 뭔가를 붙이는데 저희들이 얘들을 완벽한 그래핀으로 만들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도성 또는 훨씬 강하겠죠. 강성에 있어서도 좋은데 그런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화학적인 프로퍼티를 하죠. 그냥 화학적인 그 전도성 그리고 뭐 스트렝스 이런 것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소재의 전극화가 있어서 XY축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막 하나만 쌓는 기술이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막 하나만 쌓는데 얘들이 굉장히 넓게 쌓다 보니까 거기에 분명 디펙트가 존재합니다. 빵꾸가 존재해요. 빵꾸가 존재하게 되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작정 두껍게 쌓으면 돼요. 무작정 두껍게 쌓으면은
빵꾸 없이 쌓을 수 있어요. 전극을 만들 때. 왜냐면은 엄청 두껍게 쌓으니까 뭐 구멍 있으면 그냥 걷다가 그래파이트 계속 가루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핀은 딱 한 막만 완벽하게 쌓아야 된다는 기술적인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빵꾸가 나면 거기에 만약에 저희가 그 그래핀을 한 겹 더 깔아요. 그럼 그건 그래핀이 아니죠. 그 그래핀이 두 겹 깔려 있으면 저희는 그거를 그래파이트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핀 자체 완벽한 한 막, 약간 최고의 한 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보다 기술적인 그런 difficulty라 하죠. 이게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아,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이 요구되고, 이제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Z축으로 이제 전도성이 어차피 기다란 막대기잖아요. Z축으로 전도성이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너 스피어 안쪽과 또는 XY축 바깥쪽으로는 전도성이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잇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펑셔널기를 달아갖고 카본 나노튜브들을 오미조밀하게 뭉치는 방법을 쓰거나, 잘 뭉치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그래파이트 사이사이 아니면은 카본 안쪽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금속이나 다른 전도성 리간드들을 붙여갖고 전도성을 올리는 방법, Z축으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게 넣고 싶다고 다 넣어지겠어요. 사실 넣어지다가 뭐 멈출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합성의 어려움이지만, 그리고 뭐 학부 수업에서 이제 제가 뭐 합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막 논하고 그러기는 애, 뭐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그래파이트 사이에 0.34 나노라고 했잖아요. 0.34 나노 안에 이것저것 넣으려면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는데 어 그 넣는 게 생각보단 쉽지 않다. 그리고 세 가지 단도 분석 툴, 이거는 뭐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뭐 엑스피에스 TGA, 그리고 뭐 라만, 이런 것들이죠. 기초 원리는 뭐 TGA는 열 끓여 갖고 우선적으로 날아가는 게 유기픽인 거고, 어, 나중에 날아가는 게 이제 탄소픽인 거고, 그 어, 반대로 이제 XPS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 쏴가지고 거기서 그 얘네들이 그 바인딩 에너지라고 하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바인딩 에너지에서 튕겨 나오는 빛을 측정해가지고 얘들이 C 카본 결합을 하고 있나, 카본 옥시전 결합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결합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툴입니다. 또 뭐가 있었지? 라만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이제 그 분자의 그 결합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품질 탄소 재료를 선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XPS 같은 경우는 CWC 결합이 많으면 되고요. CWO 옥시전 결합이나 다른 결합이 보이면 안 되고, TGA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날아가는 유기물들이 많으면 안 되고, XPS 라만 같은 경우는 픽이 샤프하고 그 카본픽에 대한 게 샤프하고, 그리고 다른 유기불순 물질들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저는 생각보다 이게 어렵게 됐다 생각했는데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일단 오늘 카본 나노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굉장히 화학적으로 결합,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약간 카본 간의 결합, 얘들이 말리고 어떤 식으로 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의 프로퍼티의 변화, 전도성의 변화, 이런 걸 설명드렸다 하면은, 카본 파이버는 굉장히 실제 제품과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한, 뭐 그래파이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는 제품이랑 굉장히 근접한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나노튜브를 쓴다, 그래파이트를 쓴다, 뭐 그 그래핀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굉장히 컴포짓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절반 정도는 컴포짓 그 나노 컴포짓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카본 나노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카본 나노 파이버 자체는 그렇게 화학적인 지식을 필요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거 자체가 결국에 어, 뭐야 이거 이게 뭐냐면 카본 재료들의 짬뽕 버전. 그냥 지울게요. 왜냐면 짬뽕은 전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카본 재료들을 뭐 나노와이어든 뭐 그래핀이든 이런 것들을 다 오밀조밀 섞어서 만든 게 카본 나노 파이버예요. 근데 어차피 파이버라는 게 이제 섬유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섬유 같이 생겼는데 같이 재밌게 한번 보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업로드가 좀 느렸던 게 제가 좀 병원에 갈 일이 많아갖고요. 아무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로드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나노 컴포짓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물질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노 파이버는 짬뽕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컴포짓 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컴포짓이라는 건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할 때 뭐 메탈이 있고 뭐 소재 중에 폴리머가 있고 유기물 기반의 폴리머가 있고 세라믹이 있고 메탈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섞어주는 거를 컴포짓이라고 해요. 그럼 왜 섞어주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섞는 거, 뭐 세 가지 섞어도 되고 네 가지 섞어도 되고 열 가지 이상 섞어도 그걸 컴포짓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 섞이면 컴포짓인데 얘네들을 왜 컴포짓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은 어 왜 컴포짓이 아니라 죄송해요. 왜 컴포짓이 아니라 왜 컴포짓을 만드냐? 그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전도성이 굉장히 높은 거. 폴리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폴리머가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 그리고 어, 절연성 그리고 세라믹이 갖고 있는 건 이제 반도체나 이제 강도가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을 이제 컴포짓으로 만들게 되면은 각각의 장점들을 보완시켜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유연 전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금속 유연한 거는 폴리머고 이제 메탈은 그 유연 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주는데 아무래도 폴리머 기반의 이제 금속 같은 거를 잘 펴발라 갖고 금속 전극 같은 걸 만들겠죠. 뭐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점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단점들도 공유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 적절하게 섞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건 예시고요. 누가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멘트로 이렇게 적는 것들을 지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어 둘게요. 다만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드는 것들이 가끔씩 그냥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는 예시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해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물질들이 메탈이 갖고 있는 거랑 메탈은 되게 강도는 강하지만 유연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쭉쭉쭉쭉 늘릴 때는 굉장히 약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라믹은 그 중간이고요, 항상. 근데 컴포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식으로 얘들을 컴포짓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저장잘 되고 있네. 컴포짓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 폴리머 기반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메탈 기반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아마 폴리머 양이 많으면은 폴리머에 근접한 물성을 보이겠죠. 뭐 전도성이든 강도든 반대로 금속이 많으면은 금속에 가까운 특성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컴포짓을 할 때 컴포짓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물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그러겠죠. 이제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스티메이트를 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짓 형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특정 뭐 이제 여기선 예시가 폴리머인데 특정 이제 틀 안에다가 물질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컴포짓 are material that created by introducing nanoparticulates are materials that are created introducing nanoparticulates into the microscopic sample material.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뭐 마이크로스코픽, 나노, 마이크로가 더 작잖아요. 마이크로가 더 크잖아요. 마이크로는 나노보다 큼. 근데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매크로스코픽이든 마이크로스코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나노보다 크니까 기본적으로 나노 컴포짓이란 건 큰 물질 안에 작은 물질들을 넣는 것. 그럼 그 말은 즉슨 여기 저희들이 이제 뭐 옛날에 뭐 한국 역사 배우면 이제 뭐 틀 있잖아요. 틀 있고 안에 넣어주는 친구들, 넣어주는 물질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폴리머가 틀이에요. 폴리머가 이제 저희가 이거 소위 나중에 가서 자료가 나오지만 이걸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넣어주는 물질들을 이제 reinforcing material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문장들을 거의 다 번역을 하는 형태로 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떤 학생분들은 이제 조금 번역하는데 그 시간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제가 한국말로 굳이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나중에 졸업을 하셔갖고 사회에 어찌됐건 저희는 만물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직으로 가든 어느 직장으로 가든 나중에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찾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중학생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외 학술지를 많이 읽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심지어 한국에서도 논문 쓸 때 영어로 내는 사람들도 많아갖고 저희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들을 접하실 때는 영어로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아는 지식임에도 나노 컴포짓이 무슨 뜻인지 어떤 개념인지 아는데도 제가 여기서 복합체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컴포짓이란 영어 단어 봤을 때 이게 뭐였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영어로 익히시고 거기서 한국말로 본인이 이제 하이브리드화 시키는 거. 영어도 이해하고 한국말도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 문장 같은 거는 한국말로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영어 기준으로 읽고 제 한국 문장을 읽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네. 예, 아무튼 다시 말이 좀 샜는데 어찌됐건 이제 왜냐면 제가 그래도 그 6번 문제 있잖아요. 중간고사 이제 바라는 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어, 뭐 정독도 하고요. 근데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료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좀 미리 좀 내용도 잘 생각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나노 컴포짓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 물질이 있고 틀이라는 물질 꼭 폴리머가 아니어도 돼요. 이 예시가 폴리머인 거지. 이걸 매트릭스라고 하고 매트릭스는 어느 물질이어도 상관없음. 어느 물질이어도 상관없음. 다만 예시가 폴리머일 뿐이다. 그리고 reinforcing RM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reinforcing material도 상관없음. In general, nanosubstances use carbon nanotubes, nanoparticles, and they are dispersed in the other composite materials during they disperse into other composite material during the processing. 그러니까 이걸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파티클들을 섞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제로는 탄소 물질 많이 넣긴 하는데 한다.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어 가공해서 이제 왜냐면은 얘 아무래도 이런 폴리머 기반에 많이 넣는 이유는 전도성 증가 측면. 근데 이제 금속 같은 거는 가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넣긴 하는데 이제 나노 컴포짓 개념에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이제 터미놀로지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나노 컴포짓을 할 때 이제 꼭 앞에 카본은 지울게요. 카본은 그렇게 필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나노 파이버나 나노 튜브, 나노 플레이트, 나노 파티클 형태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저희들이 특정 성능을 내려는 목적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은 이제 나노 컴포짓이라고 하면은 이 나노 컴포짓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어떤 학생이 실시간 강의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라 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요. 네, 일단 나노 컴포짓이 이제 섞는 게 뭐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나노 컴포짓은 폴리머 베이스드. 그러니까 폴리머 베이스드란 건 그 말 그대로 매트릭스가 폴리머라는 거죠. 매트릭스가 폴리머라는 거죠. 그리고 논 폴리머 베이스드. 이제 논폴리머 베이스는 뭐 세라믹이나 뭐 메탈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노 컴포짓 위치의 composition do not contain any polymer derived material called non-polymer based nano composite.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폴리머가 안 들어가 있으면 non-polymer based 나노 컴포짓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쵸? Non-polymer based nano composite are known as inorganic nano composite.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를 소위 통칭해서 무기 이놀게닉 나노 컴포짓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딱히 뭐 한국말로 번역 적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They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metal-based nanocomposite, ceramic-based nanocomposite, and ceramic-based nanocomposite.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메탈이랑 세라믹이랑 섞여 있으면 메탈의 베이스면 메탈 베이스 나노컴포지트라고 세라믹 섞여 있으면 세라믹 베이스라 하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폴리머, 메탈, 세라믹 이렇게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한다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컴포짓이지만 저희들이 what if 폴리머 세라믹 세라믹 카본 이렇게 섞여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들을 꼭 컴포짓을 만들어요. 그러면 왜 같은 물질을 만들어? 분명 다른 단점을 보완시켜 준다는 거 아니야? 다른 단점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동일한 계열의 물질도 많이 섞기도 해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카본이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로 하죠. Z축 방향으로 카본 나노 CNT가 있고 XY축으로는 뭐 그래파이트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섞어 얘 둘 다 카본 물질이잖아요. 얘들을 섞어갖고 저희들이 기능성 재료를 만든다.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냈던 것처럼 이제 기능성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공대국이 너무 많나? 4번에서 그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4번에서 제가 이제 XYZ축으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서술하시오. 누군가는 이제 금속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적었겠지만 카본 물질 간에 이제 결합을 일으켜서 뭐 전도성을 올린다 이런 대답들도 많았거든요. 그러한 대답들이 사실상 이런 컴포지트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 뭐 펑셔널레이제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플러린을 넣거나 CNT를 같이 혼합해서 넣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컴포짓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카본 나노 파이버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들을 하지만 이제 조금 어 카본 나노 이제 컴포짓화를 시킬 때 아무래도 이제 나노 파티클 이제 다른 폴리머 매트릭스 전제하에 이제 다른 물질들을 섞을 때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컴포짓을 만들면은 이 친구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냐? 아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전자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하냐? 아니다. 얘들은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터랙션 정도 이제 전자기적 인터랙션. 그냥 벤더르베스 인터랙션처럼 그냥 전자기적 인터랙션 약한 그냥 어 인터랙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결국 이런 폴리머 베이스대 나노 파이버나 나노 파티클들을 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나노 컴포지지. 근데 이제 어 주로 이제 넣는 것들은 1에서 50 나노 사이인데 사실 이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플레이틀렛이나 파이버나 뭐 스피얼로이즈 이런 종류들을 넣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얘들이 이제 나노 파티클들을 넣게 되면은 어찌됐건 다른 물성의 물질들이랑 많이 섞이게 되거나 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실제로 어, 화학적인 결합을 하면은 이건 이건 나노 이건 나노 컴포짓보다는 그 물질 합성이 되는 거죠. synthesis 그 synthesized material 합성되는 물질에 가깝다. 새로운 물질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섞인 거면 저희가 알로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나노 컴포짓은 여기 뭐 메탈 컴포짓이라는데 이건 예시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얘네들이 이제 그 기계적인 메커니컬리 또는 약한 그 정전기적 인터랙션을 하고 있으면 저희는 그거를 나노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쉽죠? 알로이는 화학적인 원자 기준에서의 믹싱 원자 기준에서의 믹싱 즉 결합의 관여. 그러면 컴포짓은 니은 결합 관여의 니은 뭐 그 벌크 기준에서의 믹싱. 그래서 이제 컴포짓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카본 나노파이버로 갈게요. 사실 카본 나노파이버가 결국에 짬뽕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 말씀드릴 게 엄청 막 사이언티픽하게 어찌됐건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별로 말할 게 없긴 한데 일단 쭉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reinforcing material 아까 얘기했고요. 이거 집어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것 플러스 3되는 물질 하면 그리고 얘들은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돼 있는데 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접착제 느낌. 왜냐면은 이 매트릭스 머테리얼이랑 틀 머테리얼이랑 잘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믹싱을 하는데 얘들이 막 서로 밀쳐내려고 하고 서로 막 분리되려고 할 케이스에 저희들이 그거를 약간 그 이런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이 여기서는 인터랙션 존이라고 하는데 이 표면에 이거 화학 처리를 해줘요. 화학 처리를 해줘갖고 잘 붙을 수 있도록 접착제 느낌의 화학물 처리로 잘 섞이게 물질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거 뭐 펑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넣어주는 이제 레인포싱 머테리얼의 파이버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윙커스, 파티클,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가로 세로비가 이제 10 이상인 걸 파이버라는데 일단 그 여기 있는 데피니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생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파이버 컴포짓은 이렇게 막대기 형태, 파티클레이트 컴포짓은 이렇게 점박이 형태, 그리고 라미어 컴포짓은 이렇게 적층 구조, 이렇게 막 이렇게 층층층 돼 있는 거고, 플레이크는 약간 적혈구 같이 동글동글하지만 살짝 넓적한 소위 말하는 콤프로스트, 시리얼 콤프로스트 그런 느낌으로 있고요. 필드 컴포짓 이건 짬뽕이죠. 이것도 있고 이것 파이버도 있고 플레이크도 있고 뭐 파티클도 있고 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분류할 때 매트릭스 컴포짓, 뭐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 폴리머 매트릭스 컴포짓 너무 쉽죠. 이 틀이 뭐냐? 이 기반이 뭐냐? 우리가 섞어 파이버를 넣어주는데 그 기반이 폴리머냐, 메탈이냐, 세라믹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컴포짓의 방향성이 갈린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들이 메탈 매트릭스 컴포짓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레인포싱 머테리얼이 무엇이냐? 이거는 파이버 레인포스드 컴포짓, 파티클 레인포스 컴포짓, 플레이크, 필드, 어, 라미네이티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다양하게 이건 사실 외울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파이버의 장점들이 있죠. 파이버 파이버 하면 하이 텐사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버를 넣는 이유가 이제 하이 텐사일 스트렝스랑 하이 일래스틱 모듈러스, 로우 덴시티, 하이 멜팅 포인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엔 이러한 단점들이 얘들이 로우하기 때문에 파이버에 이런 거 갖고 가게 되면은 스트렝스도 커지고 스페시픽 모듈러스도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컴포짓의 목적이다. 목적.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파이버 코팅은 물질에 코팅을 해주는 용도다. 그래서 이제 파이버에도 컨티뉴어스 파이버가 있고 숄트 파이버가 있고 이제 더 작아지면 파티클이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 있고 나노 사이즈 파티클 있고 플레이틀렛 이거는 이제 그 적혈같이 이제 넓적한 판때기 모양이 섞여 있는 것이고 이제 필드 레인포스 컴포짓은 이제 다 섞여 있는 것. 이제 뭐 플레이크도 있고 파티클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걸 저희들은 필드 레인포스드 컴포짓이라고 합니다. 라미네이티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라미네이트는 이제 각 적층 구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 판때기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포장지 같은 거 뭐 여러 겹의 다른 종이로 돼 있잖아요. 종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미네이티드 컴포짓은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층으로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들을 집어넣으려면 열을 가하고 녹이고 섞고 이제 막 표면 코팅 처리도 해야 되고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막질로 쌓게 되면 생각보다 컨트롤이 쉽다라는 건데 이제 저는 제 전공이 방막공학이잖아요. 제 전공이 이제 방막하고 전자재료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100% 동의는 안 하지만 뭐 확실히 이렇게 어 이거는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이렇게 막질로 쌓으려면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이거는 굉장히 하이 에너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안에다 뭘 넣는 거는 하이 에너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온도 높여야 되고 압력 높여야 되고 뭔가 굉장히 벌크하게 하드하게 해야 되는데 라미네이티드 이렇게 방막으로 쌓으려면은 그런 하이 템퍼러처 에너지 프로세싱은 필요 없는데 인터페이셜 컨트롤 이제 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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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라고 하죠. 계면 제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것도 뭐 그쵸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다고 하고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다고 하지만 이거 그냥 온도 온도 올려갖고 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컴포짓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은 좀만 쉬고 할게요. 좀만 중지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일단 이제 아이고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카본 파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카본 파이버 이제 그래파이트 파이버 뭐 다양한 파이버가 있겠지만 파이브레라고도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아 파이 뭐 파이버 about 5 to 10 마이크로미터 엄청 큰 거죠. 다이아미터드 컴포지트 모스트리 카본 아톰스 카본 파이버 have several advantages including stiffness, high tensile strength, low weight with a strength to strength ratio, high chemical resistance, high temperature tolerance 등등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low thermal expansion 열에도 팽창하지 않는. 근데 얘들을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극용으로 많이 쓴다 했잖아요. 전도도 측면이었잖아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주로 초경량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뭐 초경량 소재면 노트북,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섬유 같은 거. 왜냐면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옷 같은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밀러터리, 방산 쪽에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스포츠웨어에도 쓰입니다. 근데 얘들을 이제 만들려면은 조금 어 가격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화학적으로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얘네들은 카본 덩어리들이에요. 그냥 그래파이트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그래파이트도 있겠지만 그래파이트 외에도 굉장히 조잡하게 형태를 만든 컴포짓 형태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카본 파이버는 굉장히 이제 카본 나노튜브는 화학적으로 카본들이 이렇게 이쁘게 배열되어 있는 구조인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뭉쳐요. 카본 나노 뭐 CNT들이나 그래파이트들이나 물질들이 다양하게 뭉쳐져서
큼지막한 파이버가 된다. 근데 이제 파이버가 되는데 얘네들이 단순히 그래핀으로만 파이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노 컴포짓 개념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파이트로만 이렇게 하면 그래핀을 만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 다겹이 되면서 이제 그래핀이자 그래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파이트 또는 뭐 CNT 믹스드 CNT 뭐 카본 파이버, 또는 이제 이렇게 돌돌돌돌 만 형태 그 멀티 월드 나노튜브 같은 경우인데, 이게 엄청 성장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카본 파이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을 굉장히 제품에 근접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CNT 같은 멀티월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름답게 약간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강제로 뭉쳐서 막대기화 약간 물론 메커니컬리 시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음, 음, 밀도 그 파이버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카본 나노파이버인데 이제 표면에 이제 폴리머 처리한 것들인데, 얘들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포러스한 거, 이런 와이어 같은 것들이 이 얘들을 이루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밀도 있게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단순히 저희가 말했을 때는 굉장히 포러스하다. 포러스하지 않게 하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열 처리를 통해 함 결정화 시키는 거죠. 결정화 시켜갖고 크게 만드는 거죠. 지우면 안 되겠지? 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컴포짓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어 기본적으로 카본 물질들의 어 이제 짬뽕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걸 만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지만, 일반적으로 유기물 기준으로 이제 메소페이즈 특정 열 처리를 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칼보나이제이션이 시작되겠죠. 칼보나이제이션이 시작되면은 이제 얘네들을 어 얘네 폴리머들이죠. 폴리머들을 탄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카본 나노튜브도 형성이 되고, 다른 이제 카본 소스들이 조잡하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간에 메소페이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 이 프리커더를 쓰면 그래핀도 만들 수 있고 그래파이트도 만들 수 있고 바텀업 메소드 기준에서 어 CNT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와이어 형태를 만들까? 기존에 이제 CN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아준다라고 했죠. 그 그래핀을 말아주면 싱글 월드 나노튜브고, 이제 지금 잠깐만요.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만 할게요. 싱, 싱, 싱글 월드 나노튜브, 싱글 월드 그 멀티 월드 나노튜브. 이거는 이제 그래파이트로 말아주고, 얘는 그래핀으로 말아준다. 그래핀으로 말아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폴리머들 있잖아요. 뭐가 좋을까? 이렇게
잠시만요. 태블릿 같은 거 써야 되나? 막 이렇게 폴리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이렇게 온라인 시켜놔요. 온라인 시켜놓고 굉장히 빼곡하게 이 폴리머들을 이렇게 온라인 시켜놓은 다음에 이거 자체를 탄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탄화시켜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길다란 놈들이 저희들이 얘들을 탄화시키면 이렇게 와이어 그 파이버 형태로 되는데 파이버를 저희가 깨부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본 가루가 되겠죠. 뭐 그래파이트 가루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들을 이렇게 잘게 이 탄화시킨 폴리머들을 어, 어, 파이버 형태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는 저희들이 일단 그 형체를 고분자로 잡은 다음에 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소페이즈 카본 파이버 얘들은 이제 열 처리를 좀 안한 약간 그 MMO한 상태, 약간 그 non crystallized 카본 파이버, 카본 파이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베이티드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기물 기반으로 한 거고, 유기물로 만들게 되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기 좀 포러스한 그 그 카본 파이버가 되는데 이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액티베이트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일렉트릭을 컨덕팅한 물질이고 이제 뭐 약간 어플리케이션에서 달라요. 근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그, 그, 그 소스 시작되는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페이즈 인너 피치, 그리고 얘는 이제 피치에서 형성되는 거고, 이건 PAN 폴리머나 다른 프리커서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얘들을 썼을 때 이제 얘들의 디펙트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능의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이제 메소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러스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 안이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거고, 이제 액티베이티드는 여기 디펙트가, 근데 여긴 비어 있지만 여긴 또 디펙트가 많아갖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PAN 기준으로 만들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기공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디펙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PAN이란 물질에서 형성되는 나이트로젠이나 아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잔여물들이 되게 표면에 디펙티브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PMMA랑 PAN을 이라는 그 폴리머를 써가지고 파이버를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메탈옥사이드 같은 거를 이제 또 컴포지트화 시켜갖고 이제 뭐 만든 거고 한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음 여기서 이제 탄화시키게 되면은 이제 PAN 자체는 얘들 어찌됐건 볼륨 시링크가 있다 보니까 볼륨이 줄어들면서 여기 이렇게 포러스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금속 코팅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포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로스, 일렉트리컬 로스, 그러한 손실 같은 거를 잡아주는 메소돌로지로 이런 코팅 처리 같은 것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방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탄화시키게 되면은 어찌됐건 이렇게 포, 포 형태가 많이 형성이 될 거고, 이 포 형태를 채워주기 위해서 뭐 금속 처리, 산화물 처리 등등 해가지고 이 포어를 좀 더 덴스하게, 이거의 효과는
사이를 이제 덴스하게 만들거나 덴스하게 만들거나 또 어떻게 만들지? 덴스하게 만들거나 더 컨덕티브하게. 그냥 결국에 저희들이 볼 때 이 보이드도 디펙트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결함으로 보는 거고 카본 파이버가 가장 밀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얘들이 포러스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안에다 이것저것 넣어주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네 이런 밀도를 있게 만들려는 그러한 try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이버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대표적으로 왜냐면 CNT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아야 되는 그 또 CBD 공정을 통해서 말아야 된다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래핀 시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파이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각각의 모양들이 굉장히 짬뽕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폴리머를 말아 갖고 얘들을 탄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은 분명 폴리머가 많이 뭉쳐 있어야 하고 어느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은 그래핀 라이크한 카본 파이버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그래파이트 중점인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카본 파이버를 만들다 보면은 초고온에서 만드는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아모포스 카본이죠. 아모포스 카본이죠. 그래갖고 이러한 불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카본 파이버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제 보이드가 당연히 있겠죠. 뽕뽕뽕 뚫려 있겠죠. 그리고 약간 좀 나무 나이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그래파이트 또는 그래핀 형태들의 뭐 소위 얘들은 파이버라고 하지만 이 촘촘한 그래핀 조각들이 모여갖고 만든 게 파이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디스오더드 카본 여러분들 그래파이트 수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오더드 카본 이랑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모든 게 그래파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핀, 그래파이트, 뭐 아모포스 카본 5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와중에 또 뭐 와이어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어니언 스킨 라이크하게 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포러스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컴팩하게 만드는 게 기술이 당연히 기술이죠. 이제 폴리머를 굉장히 압착시켜 갖고 고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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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착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어찌 됐건 열 처리를 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빵빵빵빵 엄청 뚫려 있어요. 그 카본 파이버 안에 굉장히 포러스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파이트드 플레이크나 엄청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점점 그 탄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디펙트 부분들이 사라지고 점점 탄화가 되면서 이제 완벽하고 그 작업을 통해 댄스하게 만들 수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치 베이스드 카본 파이버 피치죠. 아니면은 이렇게 프리커서 이거는 이제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카본 소스고 한데 이제 텐슬 스트렝스나 텐슬 모듈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소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특성을 갖게 되고 그게 즉 이거죠. 이걸 뒤에 빼야겠다.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렉트리컬 필터, 뭐 서멀 필터에 쓴다고 하고, 이건 로우 모듈러스 로우 스팅스를 갖고 있고, 반대로 이제 크리스탈 피치 같은 경우는, 리퀴드 피치 같은 경우는 뭐 서머 컨덕티비티가 좋다 하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측면으로선 이렇게 액티베이티드 카본 파이버를 쓴다. 왜냐면 이러한 특성들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본 나노 파이버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폴리머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소프트 템플릿. 템플릿을 부드러운 걸 씁니다. 폴리머 기준으로 쓰고, 다른 방식으로는 얘네들을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진짜 그래파이트 덩어리를 저희들이 가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웬만하면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의 이제 구멍 같은 걸 뚫어 갖고, 이거는 이제 카본 나노 파이버에 대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이제 좋은, 이건 금속 산화물에 대한 자료인데, 실제로도 카본 나노 파이버를 이렇게 벌크한 카본 상태에서 이렇게 쪼개 갖고, 레이저 커팅 같은 거죠. 레이저 커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미세하게 잘라 갖고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초부터 품질 좋은 그래파이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뽕뽕뽕 뚫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카본 나노 파이버 만든다 할 때 비방법이 훨씬 전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핀들이, 여기 그래파이트라 칩시다. 그래파이트면 지금 얘네들이 계속 스태킹 돼 있어요. 온라인, 계속 이렇게 온라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카본 나노 파이버의 장점이라 하면, 이렇게 좀 랜덤하게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강성을, X, Y, Z축으로 약간 강성을 잡아주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어떻게 보면 디소드 카본이고 뭐 좀 XYZ축으로도 뭐 강성을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뽕뽕 뚫어봤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파이버 자체의 강성이 없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 이게 자르고 난 뒤에 얘네들은 Z축으로 벤더레발스 인터랙션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손으로 툭 치면은 그냥 끊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애초부터 강성이 안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레이저로 커팅 해가지고 좀 괜찮게 만든다 한더라도, 예, 이건 애초부터 비용도 높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most commonly we try to synthesize carbon fiber via using soft template such as a polymer based 어 polymer based 그 material, especially PAN이란 물질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그 이렇게 그 고체를 이렇게 파괴시켜 갖고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잘 안 만들고요. 얘들을 이렇게 가루 같은 건 해서 또 빳빳이 펴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막 그 일렉트로 스피닝이 뭐냐면은, 얘들을 이제 분말을 약간 조금 얘들을 압착시켜 갖고 뭉친 다음에 얘들을 또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그 이렇게 펴 바르는 작업을 일렉트로 스피닝이라 하는데, 어찌됐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폴리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해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그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분류를 할 때 이제 오리엔티드 코어, 그리고 오리엔티드 스킨, 표면, 이런 걸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그래파이트 기반의 물질이 많이 섞여 있다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게 케미컬 신테시스죠. 화학적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폴리스티린이나 플루오릭, TP 뭐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 카본 나노 파이버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런 은 처리, 금 처리, 이런 금속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돼지밭처럼 표면이 약간 플레이크하고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물질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극할 때는 이걸 많이 안 쓸 거예요. 전극 전극 전극향으로는 파이버를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전극은 굉장히 애초부터 나노 스케일이거든요. 근데 파이버는 마이크로 스케일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어 전극도 어느 전극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작업했던 반도체 전극은 수 나노에서 수십 나노 엄청 얇게 쌌거든요. 파이버 형태로는 못 쌌습니다. 오히려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가 훨씬 더 이상 현실적이죠.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는 애초부터 반도체나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또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만들어도 수 수백에서 수십에서 수백 나노인데 애초부터 마이크로 스케일로 가게 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 많겠죠. 뭐 이제 항공 산업이나 그런 데는 훨씬 더 벌크하게 쓰겠죠. 그런 데서는 아마 카본 나노 파이버 같은 걸 많이 쓸 텐데 이런 카본 나노 파이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면에 코팅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면적이 넓잖아요. CNT 같은 경우나 그래핀이나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이제 뭐 수십 나노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은데 얇고 면적도 적음. 기존의 카본 소재들. 근데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워낙 두꺼우니까 워낙 두껍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표면에 막 이것저것 붙어갖고 막 금 코팅도 하고 아니면은 뭐 표면에 이것저것 붙여갖고 또 뭐 이 파이버의 뭐 강도나 전도성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엔 훨씬 편하죠. 아무래도 확실히 얘네들이 합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성능도 좋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제품 저희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작은 물질들 있잖아요. CNT, 그래핀, 그래파이트야 이제 좀 자연에서도 구할 수 있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핀, CNT 이런 것들은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용도 비싸고 얘네들을 제품화하는 데까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CNT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대용량 그리고 벌크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얘는 분명 지금 얇잖아요. 이 카본 나노 파이버 보면 얘는 얇고 얘는 두껍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CNT에서 이러면 카본 나노튜브에서 이런 현상이 있으면 난리 나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러면 암체어 방향으로 됐냐, 뭐 아니면은 얘네들이 뭐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냐.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어찌됐건 모든 사이즈는 일정해야 되고 굉장히 균일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얘들이 이제 벌크 상태로 되게 되면 나 얇아도 뭐 두꺼운 애 있고 얇은 애 있어도 상관없지. 괜찮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져서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폴리머 종류 뭐 PAN이 굉장히 대표적이겠지만 이제 표면에 어, 이렇게 나노 머테리얼 같은 거를 다닥다닥 또 붙여줘요. 폴리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쁘게 코팅되어 있는 물질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펑셔널라이제이션 제가 기존에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 여기 이 금이 붙을 때 얘들을 나노 스테이트 때는 펑셔널 어, 기존의 카본 소재들은 그리고 워낙 원자 원자 단위의 개념인지라 펑셔널라이제이션 표면에 이제 화학적으로 어찌됐건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화학적으로 안 붙이면은 그냥 두두두 떨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두꺼울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냥 약간 그냥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잘 붙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돼지바가 뭐 하겐다즈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여러분들 아몬드 뿌리면은 붙잖아요. 근데 얘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찌 됐건 그 아몬드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벌크 스테이트니까 그러지만 마이크로 스테이트로 갔을 때 과연 저희들이 그 나노 스케일의 초콜릿에다가 아몬드를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 안 붙을 거예요. 왜냐면 이 원자 단위의 어드sorption과 벌크 단위 어드sorption이 에너지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꼭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붙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이 포어 실제로 합성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포어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메커니컬리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디펙트 통해서 케미컬리 어드sorption 할 수 있지만 메커니컬리 붙어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본적으로 카본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는 코팅을 전제로 많이 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코팅을 안 하게 되면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포러스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러스한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표면에 이런 처리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금속이 되던 웬만하면 폴리머 코팅은 안 하죠. 폴리머 코팅은 안 하는데 아니면은 다른 카본 코팅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컴포짓 안에 어 파이버 안에 컴포짓 형태를 많이 갖춰서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파이버 같은 경우도 저기 이게 이 통짜가 파이버인데 이 파이버 안에 또 작은 파이버를 넣어 갖고 또 파이버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점점 사이즈를 키우다 보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요.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얇게 만들면은 뭐 좀 상대적으로 그 그 작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뭐 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의 공정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것저것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PAN 같은 거를 폴리머를 저희들이 막 이런 아까는 이렇게 단순히 랜덤 오더한 파이버를 여러 개 찍어낸다라고 하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얘들이 배열이 랜덤하잖아요. 배열이 랜덤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섬유 같은 걸 만들면은 실제로 이렇게 카본 파이버를 통해서 이런 섬유 같은 걸 만들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 특정 규칙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스파이로파일로시스라고도 하는데 폴리머 만들 때 일반적으로 필터 만들 때도 쓰는 건데 이렇게 일렉트로 스피닝 그러니까 이거를 솔솔솔 뿌려줘요. 그러니까 약간 3D 프린터처럼 일렉트로 스피닝으로 이렇게 패턴을 쭉쭉쭉쭉 만들어 줍니다. 여기 안에는 폴리머 하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요. 폴리머가 뭉쳐져 있는 덩어리들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표면에 폴리머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체인들이 두껍게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패턴을 갖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열 처리를 하는 거죠. 열 처리를 이제 이너트한 분위기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또 또 금속 코팅 같은 거 해가지고 또 기능성 재료 또 강성 금속 산화물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물질이 단단해지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실 기준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특성 평가하고 할 거예요. 다만 실제로 제품 섬유 같은 거 카본 섬유 같은 거 만들 때는 이러한 식으로 일렉트로 스피닝 메소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항공 소재. 왜냐면 이 가볍고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카본 파이버 형태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카본 컴포짓 형태로 쓰인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이버를 왜냐면 벌크 얘들은 크잖아요. 여기에 뭐 그래핀 모노레이어로 못 깔죠.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카본 파이버를 깔아주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공을 들이고 엄청 많은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파이버 형태로만 하게 되면은 조금 불안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컴포지트화 시켜갖고 다양한 목적의 산업체에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카본 파이버는 좀 다르게 우리가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 전극용으로 되게 많이 쓴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안 씁니다. 아무래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극의 마이크로 스케일을 사용하면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에이비에이션,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오토모바일, 윈드 에너지 쪽에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풍력을 발전해야겠죠. 전기를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 왜 쓰냐면 왜 윈드 에너지에 이걸 쓰고 있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쓰게 된다면 바람에 얘들이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무거우면은 느리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초경량 소재 이런 측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틀을 위해서 카본 파이버를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경량화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애초부터 얘네들이 뭐 전기적인 특성이 잘 나와서 좋을 건 이제 아무래도 전도성은 이제 전극이랑 관련이 가장 깊기 때문에 근데 주로 이제 파이버 형태는 이제 열적 열전도성에 좋고 보온성 좋고 그리고 이제 경량화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도 쓰이고 스포츠 레저 경량 소재다 보니까 기능성 소재로도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패브릭 코팅을 하게 되면은 보온성도 지닐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경량화에 맞춰져 있다. 신발도 카본 나노 파이버로 만들면 좋을 거고 가볍고 튼튼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저희가 항상 카본의 전도성 그리고 제 분야에 좀 맞춰서 쭉 설명을 드렸다면은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저희가 화학적으로 봤던 카본 물질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폴리머 기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주 가볍고 우수한 패브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컴포짓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뭐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연관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 개념을 알고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약간 짬뽕으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들 수고하셨고 일단 업로드 해드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편하게 카톡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